박성광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과 오해, 후회가 쌓여서였습니다. 귀여운 스타일과 무대 위에 유머러스한 연기로 유명한 코미디언 박성광은 대중에게 종종 재미있고 평온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예민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혹독한 업계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합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대중과 미디어가 강요하는 귀여운 코미디언 이미지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성광은 2007년 개그 콘서트로 데뷔한 이후 작은 외모, 개성 있는 목소리,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기에는 편견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농담으로만 관객을 웃게 할 수 있고 진지한 역할이나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만큼 깊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가끔은 무대 위의 광대가 아니라 진짜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슬픔은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벽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고 느끼는 사실에서도 온다. 또한 박성광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을 안고 있다. 정길심의 아들인 그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가족의 애정이 항상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종종 집을 비웠고 어머니와 친척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2019년 방영된 My Ugly Duckling의 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어머니께 정말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저 제가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는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대중과 언론이 그를 오해했던 때였습니다. 코미디언 박성광은 종종 악의적인 댓글에 직면하는데 특히 2019년 그의 식당 풍기문란이 선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간판과 메뉴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그랬다. 그는 재빨리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고 자신이 청중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비난의 표적일 뿐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SBS 파워 에미에 출연해 저는 그저 기쁨을 선사하고 싶을 뿐인데 가끔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결국 박성광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의 개인적, 경력적 여정에서 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그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면 더 나아갈 수 있었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더 행복했을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이 슬픔은 단지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일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박성광의 슬픔은 이미지에 대한 제약, 인간관계의 상실, 오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이 그를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만들었고 그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빛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박성광은 서울의 미술학생에서 사랑받는 코미디언, 감독, 래퍼, 사업가로 성장한 지 20년이 넘는 여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실패와 혹독한 도전도 피할 수 없었다. 박성광은 2006년 KBS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07년 집중토론이라는 스키스로 공식 데뷔했는데 여기서 그는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로 시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작은 외모, 독특한 목소리, 타고난 즉흥 연기 능력 덕분에
금세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대박 MC 역이나 봉순가학교 2008 마교수와 박지선의 남자친구 역 등의 다른 스킷 덕분에 그는 당시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08년 KBS 연예대상에서 최우수 신인 코미디언상을 수상하며 그의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박성광은 개그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2011년 서울국제 초단편 영상제에서 단편 영화 저주로 감독 데뷔하여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영화는 유머와 심오한 사회적 메시지를 결합한 그의 창의적인 비전을 반영합니다. 그는 박재현, 손윤상과 함께 출연한 영화 스트링 2020을 비롯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연출을 맡았으며 정형돈 작가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그의 멀티태스킹 재능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코미디언의 틀을 벗어나려는 그의 야망을 보여줍니다. 박성광은 패러디 그룹 브레이브 가이즈의 멤버이자 래퍼이기도 합니다. 이 그룹은 2012년에 데뷔했고 나는 멋지지 않다와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와 같은 유머러스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노래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브레이브 가이즈는 웃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솔직한 가사로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이 그룹은 2020년 SBS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팀워크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서 박진감 넘치는 성공을 입증했다. 박성광은 방송계에서 미운 오리 새끼 2019, 범인은 바로 너 2019, 리얼리티 쇼 내 거야 2019 등에 출연한 바 있다. 2019 및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그는 또한 사랑하는 그대에게, 운근아미 등의 코미디 영화에도 출연해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연기력을 선보였다. 이러한 출연은 그의 명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청중과 가까운 다재다능한 예술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성광은 사업에도 손을 댔다. 그는 2011년에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의 주 수입원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사업을 통해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광의 경력은 항상 순탄했지만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그가 감독한 영화 언감이 2023가 예상했던 만큼의 흥행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였다. 이 영화는 창의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흥행 성적이 저조해 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만큼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실패는 그에게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독이라는 역할에 정말 적합한지 의문을 품게 하며 자기 회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대중의 눈에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코미디언으로서 박성광은 항상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한다는 기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때에도 말입니다. My Ugly Duckling의 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특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청중을 끊임없이 웃게 만들어야 해서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지만 청중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 밖에도 박성광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2019년 풍기뮬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의 선풍적인 간판과 메뉴는 재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재빨리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그로 인해 앞으로의 사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전 매니저인 임송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었다. 2019년 임송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하차했고 박성광은 매니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표했다. 그는 Affliction Nightwear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를 항상 친구로 생각했지만 그가 그렇게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송은 이후 유튜버로 전향해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 사건으로
박성광은 팀을 지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성광은 대중 앞에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지만 눈물을 참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 그중 하나가 2018년 AMB 방송 연예대상에서 매니저 임송과 함께 베스트 커플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을 때다. 그는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청중과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로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또 다른 예로 박성광은 2019년 프로그램 더 매니저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당시에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무급으로 일해야 했던 돈가방송대학에서의 긴 밤을 회상합니다.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만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다. 박성광의 눈물은 더욱 사적인 순간에도 드러났다. 스트링 2020 촬영 후 인터뷰에서 그는 대본을 읽으면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자신을 주장하려고 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는 단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영화를 만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박성광이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감정을 충실히 담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성광의 경력은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이다. 무명의 코미디언에서 한국 스크린에 친숙한 얼굴로 거듭난 그의 여정은 열정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지휘 노력부터 불필요한 논란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그의 헌신과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